지금 현재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신약들, 그거를 판매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현재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7,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구독자 10만 명 넘어서까지도 정직한 모토로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인생 주식 코너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매수에 봄직한 아주 좋은 기업들을 선정해서 기업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주식 소개팅 코너에서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들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영상 목록 통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눌러주세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또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뭐 K스택 같은 종목들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주가 흐름이 아주 좋은 상태고요. 솔브레인이나 TLB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20-30% 이상은 가볍게 수익 나셨을 것 같아요. 팅커웨어뿐만 아니라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특히나 QRT 같은 경우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주가가 거의 몇 프로죠? 한 60% 70% 날아간 것 같아요. 거의 뭐 100%까지는 아닌데 60-70% 정도 단기간에 수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뭐 알테오젠도 흐름 좋다가 지금 꺾였는데 오히려 이제 재매수 찬스가 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휴젤 뭐 흐름 좋고요. 뭐 BC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방을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이었나요? 소개해드린 기업인데 바로 이렇게 주가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매우 좀 뿌듯합니다. 계속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거는요, 국내 신약 외래 처방 금액입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도 제약 쪽을 본다라고 하면 신약을 개발하고 그 신약이 이제 해외에서 얼마나 처방이 되고 잘 이제 팔리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점점점 더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한데 좀 이제 많은 비중의 돈을 파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LG화학의 제미글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상승폭이 줄었고, 종근당의 듀비에나 동아ST의 수유가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일양약품의 놀텍부터가 이제 조금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어떻게 보면 판매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게 됐을 때는 대웅제약의 팩스클루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판매를 시작하면서 한 5년 동안 정말 압도적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게 HK이노엔의 K캡이라는 제품입니다. 증감률도 한 20% 정도 성장했는데 판매량 자체도 개별 신약으로 봤을 때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령의 카나브 제품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고려했을 때 대원제약의 이제 한 펠루비 정도까지가 좀 눈여겨볼 만한 제품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솔직히 이제 뭐 듀비에나 슈가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부각은 안 되지만 제가 이전에 한미약품 말씀드릴 때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듯이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의 가장 대표적인 트렌드라고 하면 ADC랑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지만 당뇨병 치료제를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비만 치료제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에 해당되는,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에 해당되는 제품들, 지금 종근당의 듀비에나 동아ST의 슈가논 같은 이런 제품들이 뭐 지금은 조금 뜨뜨미지근할지 몰라도 충분히 성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종근당이라는 기업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워낙에 실적도 잘 내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또 종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1등을 먹고 있는 이 HK이노엔 그룹의 K캡이라는 이 제품도 지금 종근당이랑 같이 둘이서 협업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등 제품인 K캡의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 종근당 이제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도 성장을 잘하고 있어서 판매량으로는 이제 좀 밑에 있지만 듀비에라는 제품도 이제 성장성이 괜찮고, 전반적으로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종근당이 좋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근당이랑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HK이노엔만 부각이 되는 게 아니고 다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제품들 중에서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 돌파 검색식이거든요. 제가 아마 인생 주식 코너에서 소개해드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인생 주식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QRT 지금 60% 날라간, 70% 날라갔나 60% 날라갔나 하여튼
요 QRT도 여기서 제가 검색식에 포착돼서 소개해드린 종목이고요. TLB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KC텍 다 여기 뜬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겁니다. 현대일렉트릭 계속 잘 가죠. 현대일렉트릭 제가 AI 5G 되면은 이제 얘네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전력망 구축해야 돼서. 종목들이 많은데 뭐 실리콘2, 그다음에 제가 인카금융 서비스도 소개해 드리려고 막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소개를 계속 좀 미루다 보니까 계속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중에 제가 제대로 분석해 가지고 소개를 좀 해 드릴게요. 근데 주가가 자꾸 올라가 가지고 이거 빨리 소개해 드렸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 지금 아까 전에 판매량 요거 순위로 보셨을 때 뭐 HK 이노웨인이나 보령이나 뭐 대웅제약, 대원제약, 종근당, 동아ST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검색식에 포착돼서 중복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검색식에 HK 이노엔이 뜨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HK 이노엔도 여기 지금 검색식에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ST도 지금 검색식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BCNC나 휴젤도 여기 검색식에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검색식에 떠 있는데 아까 판매량이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는 신약을 개발한 기업이 HK 이노엔이랑 동아ST 검색식에도 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쭉 보시다 보면은 어디 보자. 광동제약도 있네요. 이것도 있고 대웅이랑 보령도 여기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신약에 있는 것 중에서 검색식에 뜬 게 현재 떠 있는 게 HK 이노엔이랑 보령이랑 그 다음에 이제 대웅이랑 동아ST가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준에서 살짝 벗어나가지고 지금 떨어졌는데 종근당 홀딩스도 원래 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근당 홀딩스도 같이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또 제약바이오 트렌드가 엔비디아가 이제 그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신약 시장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시장 자체가 AI랑 맞물리면서 굉장히 또 모멘텀이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4년도 안에는 좀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이야 뭐 국제적인 정세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분명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지금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소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 타격이 조금만 오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증시가 크게 흔들린다거나 급락하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건 투자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신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하냐, 경기 침체가 됐다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식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증시가 올라가건 떨어지건 주가가 올라가건 떨어지건 투자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책의 답변으로 대신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책을 제가 이 영상 하나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그 책을 읽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기가 안 좋다는 명분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왜 증시가 주가가 올라가던 말건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이제 여기에 포착된 종목들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아까 전에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었던 K캡, HK 이노엔 기업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이고요. 일단 K캡이라는 이 제품 자체가 워낙에 이제 잘 나가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캡이라는 이 제품 자체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고 항위궤양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K캡을 필두로 해가지고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근당이랑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요 아르기닌 많이 아실 거예요. 운동선수분들도 드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아르기닌 남성분들 좀 먹는 분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르기닌이랑 시카콜라겐 3종, 리프팅 크림이나 세럼 토너, 클렌징 폼 이런 것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면역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화장품이나 코스메틱 쪽이랑도 연결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르는 거라든지 이런 쪽이 다 제약바이오 산업이랑도 연결되고 의료 분야랑도 연결이 되면서 예전처럼 단순히 그냥 뭐 좋은 성분을 썼다라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리고 의료적으로 전문적으로 봤을 때 몸의 신체에 좋은 성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입증됐다라는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 미용,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 맞물리면서 가고 있다. 코스메틱 분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출시 3년 차였거든요. 21년도가 그때 처방액 1,000억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3년 연속 1,000억 원 판매를 해외에서 시작했습니다. 국내 개발 신약 중에서는 단일 브랜드로 1년에 처방 실적으로 1,000억 원을 낸 게 이 K캡 제품, HK 이노엔 제품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매 2년째가 이제 2020년도였는데 이때가 이제 한 700억 정도? 3년 연속 1등을 했고 발매 5년 만에 5천억 원 누적 처방액을 이제 해준 제품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신규 상장주에다가 판매도 공격적으로 되고 있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도 성장이 매우 공격적으로 되고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산업이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HK 이노엔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주가가 큰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이제 5만 원이 매물대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 얘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지지라인으로 받쳤던 데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5만 원 지지라인을 받치고 5만 원 아래로 깨졌을 때 저항 때도 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닥에서 28,000원 정도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5만 원에서 저항을 맞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게 5만 원을 저는 뚫을 거라고 보는 거고 뚫고 나서부터는 추세적인 우상향 패턴이 공격적으로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침의 관점에서 5만 원 아래에서 요 안에서는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5만 원 아래에서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이 차분히 모아나갔을 때 추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5만 원에서 4만 5천 원 부근이 매우 중요한 매물대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매물대라는 거는 뚫고 나면 지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4만 5천 원에서 5만 원대 돌파를 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이나 단기 관점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선침의 관점으로 본다면 5만 원을 돌파하기 전인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씩 모아나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고르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을 봤을 때 부채 비율도 50%가 되지 않는 수준 혹은 50%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매우 준수하고 자본 총계도 1조 단위 1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총이 1조 2천억인 점을 감안해 보면 PBR 기준으로도 1.0 이하로 떨어지고 PER은 13배 정도, ROE는 7배, 영업이익률 자체가 12.5% 정도까지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도 이제 바닥에서 우상향 패턴을 그릴 수 있을 만한 조정을 충분히 주고 추세 반전을 노리는 자리에서 실적 역시도 준수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만큼 매출도 5천억 정도 캐파에서 시작해서 1,000억대까지 떨어졌던 기업인데 이제 조단위 매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조단위 매출로 넘어가면서 26년도만 하더라도 1조 매출액을 넘어설 걸로 기대되는데 이때 시점부터도 본격적인 또 추세 우상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HK 이노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제품 중에서 보령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보령도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이죠. 보령은 지금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상장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상장한 지가 됐는데 중요한 게 얘가 지금 한번 추세를 강하게 올려놓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021년 초부터 22년, 23년 약 3년 동안 조정기를 거치고 24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세와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제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대로 장기간 자리 잡았던 구간을 이제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매물대를 이제 돌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이때 지지라인으로 구축됐던 요 11,400원에서 500원 자리를 지지를 받쳐주고 떨어진 다음에는 저항을 보여주고 또다시 저항 그리고 나서 돌파하는 움직임을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보령 같은 경우에도 검색식에 포착되고 나서 본격적인 추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자리에서 보령 횡보하는 자리에서 공략을 노린다면 충분히 공략 타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1조도 되지 않고요. 8천억밖에 되지 않는데 매출은 이제 25년도만 하더라도 1조를 넘어설 걸로 기대가 돼요. 순이익은 750억을 기대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65%, 지분 가치가 6,600억이 넘어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기반으로 맞춰가지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PER 10배 수준, PBR 1.1배 정도 수준, 그리고 ROE가 11배 정도 수준까지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거의 10%에 육박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성장하면서 그로 인해서 PER과 PBR이 저평가되면서 ROE와 영업이익률이 성장하는 이런 기업이 또 이제 알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차트도 이제 바닥을 딛고 매물대를 뚫으면서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옆으로 횡보하면서 쉼을 주고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11,000원 가격대의 지지라인, 늦어도 1,500원 정도의 지지라인을 구축해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1,000원을 지지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이 횡보 박스권 구간에서 모아나가면 계단식 우상향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올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판매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라고 했던 이 카나브라는 제품 자체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요새 이제 사람들이 고혈압 문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도 고혈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고혈압 치료제를 만드는 제품이 바로 카나브예요. 이 카나브라는 제품 자체가 고혈압 치료제고 국내 개발 신약 처방액은 2등입니다. 이 보령에서 만든 제품이고 요게 이제 핫하고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효자 제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혈압 제품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뇨까지도 지금 진출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암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가장 핫한 어떻게 보면 이슈거리가 바로 카나브이기 때문에 보령하면 카나브지 라는 게 이제 또 주주들의 인식이라서 카나브 제품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보면서 가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동아S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를 돌리고 있거든요. 검색식에 뜨는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고점이나 이런 신고가를 뚫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쫙 떨어졌다가 하단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려는 종목,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을 그리면서 똑같은 고점의 저항을 맞거나 여기를 돌파하고 저점을 밀어올리는 차트의 종목들이 나와줘요. 그래서 추세 전환을 하는 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타이밍상으로도 좋고 저평가 정도로도 괜찮은 차트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실적도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저평가 정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굉장히 준수한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아ST도 5,600억 정도에서 매출이 이제 6,000억대 후반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영업이익적인 측면은 들쭉날쭉해요. 순이익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지만 지분 가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비율이 뭐 100%도 안 되는 60%에서 5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PER이나 PBR은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PBR은 0.8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PER이 이제 32배 정도 수준이라 ROE도 이제 뭐 1% 2%대고 영업이익률도 뭐 3% 4%대. 이런 거 봐서는 솔직히 막 그렇게 메리트를 느끼긴 어려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차트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 동아ST 제품이 뭐였죠? 검색식에 떠 있는 종목인데 요 슈가논, 아무래도 이제 당뇨 신약이기 때문에 요 당뇨 신약 자체가 좀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해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요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뭐 한미약품이 저는 이 분야에서는 더 좋다라고 보지만 동아ST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근당인데요. 종근당은 뭐 종근당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종근당 홀딩스가 있잖아요. 저는 두 개를 좀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새 이제 이런 지주사들이 같이 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근당 홀딩스랑 종근당을 같이 좀 묶어서 보시고, 종근당이 최근에 잘 가다가 이제 고꾸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종근당 자체에 이제 메리트도 있고 기업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종근당에서 이 듀비에라는 제품도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쪽이에요. 당뇨 치료제.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고, 일단 아까 전에 K캡 이 HK 이노엔이랑 공동 판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종근당이 실제로 최근에 이제 흐름도 너무 좋아요. 사업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번에 그 어플 같은 것도 깔았다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플 같은 것도 이제 새롭게 개편을 하면서 판매량이나 가입자 수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종근당 건강물이라고 해서요, 건강기능식품 요 이제 론칭을 해놓고 매출액이 36배가 올라가고 방문자도 5배, 주문 건수는 107배, 회원가에 327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사몰이거든요. 종근당에서 운영하는. 요새는 이런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단순히 그냥 약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건기식 같은 것들을 잘 판매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종근당 하면 뭐 홍삼이라든지 또 어르신들 선물을 해드리는 이런 것들이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정말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진짜 사업성이 있고 메리트가 있는 거는 혁신을 놓고 본다라면은 뭐 다른 기업들을 볼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업을
잘하고 돈 잘 버는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종근당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 종근당과 종근당 홀딩스를 꼭 여러분들이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두 기업 모두 고점 대비해서 주가 조정을 또 워낙에 많이 줬기 때문에 최근에 사업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그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본다면 나쁠 게 없겠죠. 고점 대비해서 무너지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반등 준 다음에 살짝 눌림을 주고 있는 이런 자리, 너무나도 매력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종근당 홀딩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종근당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대웅제약의 팩스쿨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위 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예요. 이게 이제 K캡이랑 비슷하죠. 얘도 이제 K캡 같은 경우에도 위 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우리가 그 역류성 식도염 많이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소화를 잘 못해가지고 먹은 거 올라오고 이러시는 분들. 그거를 이제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게 K캡인데 종근당이랑 같이 판매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으로 대웅제약의 팩스쿨로도 나름 준수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K캡이랑 비슷한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성분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대웅제약 팩스쿨로가 좀 부각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웅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마찬가지예요. 고점 대비해서 쫙 미끄러지고 이제 막 바닥에서 들어올리려고 하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대웅제약 하면 또 우루사 이런 것도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적적인 부분도 보시게 되면 이제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회복되는 기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는데 20년도에 잠깐 코로나로 주춤했을 뿐이에요. 21년도부터 또 다시 멈칫했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매출은 1조 2천억에서 스타트하던 게 25년도는 2조까지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900억에서 많이 나올 때 뭐 1,800억, 2천억까지 올라갔었는데 25년도 3,400억 정도까지도 성장이 전망돼요. 이익 역시도 뭐 2천억이 넘어갈 걸로 전망이 되니까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50% 정도 수준, 5, 60%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성장세를 보여준다? 심지어 PER이 10배가 아니라 5배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 역시도 20%대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죠. 영업이익률도 16% 가까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사실 이런 것만 놓고 보면 대웅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웅 같은 경우에도 저는 너무나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보시고, 대웅제약이랑 같이 보시는데 요새 제가 말씀드렸죠. 대웅제약보다도 대웅이 좀 더 잘 움직이는 느낌이고, 뭐 종근당 홀딩스는 아닌데 종근당이 이제 조금 더 잘 움직이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종근당 홀딩스 묶어서 보시고 대웅제약 묶어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보자면 저는 대웅이랑 대웅제약 쪽에서 대웅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고, 검색식에 뜬 게 대웅이거든요. 그리고 종근당 홀딩스 보실 때는 종근당으로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린 종목들, 지금 현재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신약들, 그거를 판매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HK 이노엔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같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뭐 종근당,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보령이라든지 대웅, 그 다음에 동아ST,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성과를 잘 가져가고 있는 이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솔직히 저는 HK 이노엔이라든지 종근당, 그 다음에 대웅 같은 종목들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우상향 패턴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여기에 있는 이 5개 종목들은 제가 전부 다 개별 종목으로서 인생 주식으로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좀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전체적인 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추후에 또 개별 종목들 자세히 분석해서 인생 주식 코너로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이렇게 대략적으로 5개 종목들 검색식에 포착됐고 해외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신약 판매 종목들, 장단점이나 실적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 잘 체크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신약 그런 트렌드에 있어서도 같이 발맞춰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오늘 요 기업들 눈여겨보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돈 되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전문가였고, 여러분들 좋아요랑 응원 댓글,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